네, 안녕하십니까. 강원국입니다. 이번에 또 모멘텀의 오묘한 세계 12탄으로 돌아가겠습니다. 여기서 중요한 거는 모멘텀은 최근 한 달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겁니다. 네, 그 관련 논문은 자렘바, 렁, 카라타나수플루스 이 세 교수들이 쓴 Short Term Momentum Almost Everywhere라는 논문입니다. 올해 쓴 논문이고요. 네, 옛날에 그 저 유명한 Value and Momentum Everywhere라는 논문이 있었죠. 2008년 논문이죠. AQR가 쓴 거. 그 이름을 본따는 것 같습니다. 일단 기본적으로 이 논문은 매우 희한합니다. 이 세 분의 교수는 당연히 제가 누군지 모르고요. 그 일단 되게 웃기는 게 폴란드 대학 교수 한 명, 중국 대학 교수 한 명, 그리고 두바이 대학 교수 한 명, 이렇게 세 명이 콜라보를 짜가지고 전략을 돌렸는데요. 희한하게 또 폴란드 포즈난 대학의 도움을 받았다고 합니다. 네, 그 최근 제가 본 논문 중에서는 가장 신기한 백그라운드죠. 이 정도면은. 네, 요약은요. 이 양반들이 또 200년 동안 5개 자산군에서 250개 자산을 분석해가지고 최근 한 달 동안에 가장 많이 오른 자산을 샀다면 어땠을까? 요거를 분석을 했습니다. 네, 저는 이 논문이 상당히 재밌었고요. 그리고 활용도도 꽤 높습니다. 왜냐면은 이게 되게 간단하잖아요. 최근 한 달 동안에 어떤 놈이 올랐나 체크하는 거. 그리고 난이도도 매우 낮습니다. 아니, 매우 낮은 정도는 아니고, 어렵진 않습니다. 네, 그 얘네들이 말씀드렸다시피 주식, 채권, 현금, 원자재, 외환시장을 총망라해가지고 200년 백테스트를 했는데요. 요즘은 이렇게 막 200년, 뭐 800년 이런 백테스트가 대세인 것 같습니다. 뭐 제 생각에는 한 명이 했으니까 우리는 30년이면 되게 부족해 보이잖아. 우리도 한번 200년 해볼까? 이런 거 아닐까 싶습니다. 네, 이런 데이터들이 다 그 전설적인 글로벌 파이낸셜 데이터, 그 GFD라는 그 데이터베이스인 것 같아요. 유료라서 제가 접근 못합니다. 저는 매우 궁금합니다. 거기 어떤 보물들이 있을지. 어쨌든 얘네들이 포함한 시장은 1800년 17개 시장에서 2018년 253개 시장으로 늘어납니다. 네, 1800년에는 바로 저 사나이, 우리 나형, 그러니까 나폴리온 형이 활약을 했었죠. 그쵸? 네, 주가 지수를 보면은 이제 개별주는 확실히 최근 1개월이나 아니면 최근 일주일 동안 많이 떨어진 그런 애들이 반등하는 그런 게 보였거든요. 근데 주가 지수는 정반대였습니다. 최근 한 달 동안에 많이 오른 주가 지수가 계속 올랐습니다. 여기서 보면은 이제 상위 20%, 월 1.7%, 하위 20%, 월 0.38% 이렇게 나왔는데 이게 뭐를 의미하냐면은 예를 들면은 지금 주가 지수가 40개가 있다라고 하면은 네, 그 중에서 최근 한 달 동안에 가장 많이 오른 8개 지표에 투자를 하겠죠. 그리고 하위 20%는 가장 안 오른 그 8개 그 주가 지수를 의미하는 겁니다. 그래서 지속적으로 그 가장 그 최근 한 달에 많이 오른 그 8개 주가 지수에 투자를 했다고 가정을 하면은 월 수익이 자그마치 1.7% 났다라고 합니다. 물론 여기엔 지금 수수료 같은 거는 고려되지 않았지만 그래도 수익이 상당히 높은 겁니다. 네, 10년치 국채를 보면은 네, 한 달 수익과 미래 수익과 무관하다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. 왜냐면은 그 로우랑 하이, 그러니까 하위 20%, 상위 20%가 차이가 별로 없습니다. 네, 그런데 그거는 채권만 그렇고요. 네, 현금, 원자재, 외환시장 다 잘 통합니다. 여기서는 늘 최근 한 달 동안에 많이 올랐던 그 상위 20%에 달라붙고 그리고 하위 20%를 이제 피하는 이런 전략이 매우 좋았습니다. 특히 원자재가 그 롱숏 수익이 엄청나게 높네요. 원자재 같은 경우는 뭐 여기 보면은 뭐 50개가 있다라고 하면은 네, 상위 10개를 이제 매수하고 하위 10개를 공매도하는 그런 전략을 해보면은 네, 월 수익이 2.37%나 나왔습니다. 네, 샤프 지수 1 이상 되네요. 그쵸? 그리고 그 패널 F도 있고 패널 G도 있는데 패널 F는 컴보 포트폴리오입니다. 한마디로 내 자산을 각 5등분 해가지고 주식, 채권, 현금, 원자재, 외환에 각각 5등분을 투자하는 거고요. 네,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지속적으로 그 자산군별 상위 20%에만 투자를 했다고 가정을 하면은 네, 월수익이 0.43% 그리고 아주 계속 하위 20%만 투자했다 그러면은 수익률이 마이너스 0.41% 차이가 0.84% 나고요. 그 밑에 그 패널 G는 뭐냐 하면은 네, 지금 자산 250개인가 있죠. 그 중에서 이제 상위 20% 그러니까 가장 잘 나가는 50개 자산에 투자를 하는 겁니다. 네, 그렇게 하고 하위 50%를 공매도 했다라고 하면은 월 수익이 1.3% 이렇게 나왔습니다. 네, 그림으로 보면은 네, 굉장히 화려하죠. 뭔가 계속 우상향하는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. MDD도 그렇게 높을 것 같지는 않네요. 대충 이거 보니까.
네, 여기 보면은 한 1월 모멘텀이 1년 모멘텀보다 강하다라고 나왔는데, 네, 최근 1년 수익과 상관없이 최근 한 달 동안에 많이 오른 놈을 사라라는 게 결론이었습니다. 그러니까 여기서 놀라운 것도 뭐냐 하면은 그 그림을 보시면은 low MOM이라는 것이 있습니다. MOM은 뭐를 의미하냐 하면은 최근 1년 동안 수익률을 의미해요. 그 최근 한 달만 빼고, 예, 그런 거를 의미하는 거죠.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삼성전자가 최근 1년 동안에 50% 올랐는데 최근 한 달 동안은 7% 올랐다. 그러면은 MOM은 50-7, 43%를 의미하는 겁니다. 그런데 그 low MOM은 뭐냐 하면은 그 최근 1년 수익이 이제 하위 3분위, 그러니까 하위 33%를 의미하는 건데요. 이렇게 한마디로 최근 1년 동안은 별로 이렇게 안 올랐는데 그 하이 SMOM, 그러니까 SMOM은 최근 한 달 수익을 의미하는 거죠. 그러니까 최근 1년 동안에는 좀 죽었었는데 근데 최근 한 달 동안에 많이 올라가지고 한 달 수익률을 보면은 얘가 상위권이다. 이런 애들을 사면은 이제 그 월 수익이 0.7%, 여기 있는 것 중에서 가장 높네요. 그걸 볼 수가 있습니다. 네, 그리고 여기 이것도 재미있는데 저변동성 플러스 1개월 모멘텀이라고 했는데 그 여기 보면은 low IVOL이라는 게 있는데 그거는 그 변동성이 낮은 주식이라는 겁니다. 근데 변동성이 낮은 주식에서 high SMOM, 그러니까 그 최근 한 달 동안에 많이 오른 상위권 놈들 이렇게 사면은 월 수익이 0.7%, 예, 상당히 높게 나오는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. 예, 이게 지금 많이 연구가 되고 있어요. 저변동성 플러스 고 모멘텀 요 전략이요. 이게 잘 먹히는 그런 콤비네이션입니다. 200년 구간별을 분석을 해보면은 이 전략이 1880년 전에는 잘 안 통했다라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. 1880년대 후에는 근데 이게 지금 주식이건 현금이든 원자재든 외환이든 잘 통하고 있습니다. 늘 채권만 예외인데 채권은 오히려 최근 50년 동안 잘 먹혔는데 그전 150년은 잘 안 먹힌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. 네, 절대 모멘텀 버전도 있어요. 절대 모멘텀은 뭐냐 하면 조금 전에 상대 모멘텀이었습니다. 예를 들면은 원자재가 50개 있으면은 그 중에서 최근 한 달 수익이 가장 높은 10개를 사자. 뭐 이런 거였는데, 네, 그 절대 모멘텀은 그러니까 자산을 각각 혼자 그 구분을 하는 겁니다. 그래서 예를 들면은 그 여기 뭐 독일 주가 지수가 있다 하면은 그 독일 주가 지수의 한 달 수익이, 예, 그 최근 한 달 수익이 플러스냐 마이너스냐 그거를 보는 겁니다. 플러스면 매수, 마이너스면 공매도 이렇게 가는 건데요. 이 버전도 채권을 제외하면 꽤 잘 먹힙니다. 특히 또 원자재가 굉장히 좋은 걸 좋다 하는 걸 볼 수가 있네요. 그러니까 한마디로 상승장에는, 그러니까 최근 한 달 동안에 수익이 플러스일 경우에는 매수,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공매도. 이게 원자재 가장 잘 먹혔고, 뭐 주가지수 그럭저럭 잘 먹혔습니다. 요약을 하면요. 네, 개별주는, 네, 최근 한 달 동안에 많이 오른 놈을 사는 거 안 좋습니다. 그런 애들이 막 꼬꾸라지거든요. 그런데 주가 지수는 정반대입니다.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50개 주가 지수를 비교해가지고, 저런 놈들이 최근 한 달 동안에 많이 올랐네? 그러면 그 놈들을 사야 되는 겁니다. 네, 오히려 최근 1년 수익 이런 거보다 바로 당장 최근 한 달 나온 그 수익이 더 중요해 보입니다. 이거는 주식만 그런 게 아니라 현금 원자재 외환 시장에서도 최근 한 달 동안 가장 많이 오른 놈들이 계속 잘 나갑니다. 아이고, 이 퇴직연금 그거는 무시하시고요. 그건 제가 잘못 적었네요. 네, 그리고 그 밑에 저변동성 플러스 최근 1개월 모멘텀 전략. 이것도 매우 흥미롭고 요즘 연구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. 언제가 제가 또 관련 영상을 하나 만들겠죠. 그죠? 네, 아쉬운 거는 이 교수님들이 이제 그 백테스트를 방대하게 하고 많은 자산을 포함시키는데 좀 빠져가지고 좀 너무 비현실적인 자산들도 굉장히 많습니다. 어차피 우리가 이런 자산 투자 못 하거든요.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게 좀 아쉬운 게 오히려 자산군을 좀 줄이고, 예, 그 대신에 좀 더 현실적이고 그리고 효율성도 좀 높은 이제 그런 시장들을 포함했으면 좀 좋았겠다라는 게 좀 아쉽습니다. 예를 들면 주식 같은 경우는 뭐 5개나 10개 정도 하고 뭐 예를 들면 미국, 일본, 뭐 독일, 프랑스, 영국, 뭐 홍콩 뭐 이런 시장을 포함하는 것이 이제 그 밑에 있는 그 쓰잘데기 없는 시장을 다 포함하는 것보다는 더 의미 있는 결과가 나왔지 않았을까라고 조금 아쉽습니다. 네, 여기 뭐 포함된 주가 지수에 보면 한국 지수 당연히 있는데 그거보다 완전히 뭐 잡지수들도 많이 있거든요. 그래서 굳이 그거를 넣어야 되나라고 저는 좀 미심쩍했습니다. 네, 그러나 그 이거가 좀 아쉽기는 하지만 이 논문은 틀림없이 훌륭한 논문입니다. 네, 중요합니다. 최근 한 달 모멘텀이 엄청 중요하구나라는 거를 오늘 배웠습니다. 감사합니다.